자,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급자 이상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설명은 제가 쉽게 하죠. 대시세로 가는 차트 유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끌고 가는 매매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건 뭐 제가 자주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대시세로 가는 차트 유형이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긴 보합을 뚫고 상승하는데 거래 대금도 꽤 많이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00억, 500억 이 정도로. 그리고 돈을 벌만한 섹터이어야 해요. 근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받쳐주거나 아니면 차트가 너무 이쁘거나.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배우시고 또 적용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로 태성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누가 봐도 세력주죠. 왜냐면 긴 어떻게 보면 추세를 이탈해서 갑자기 돌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리기판 반도체 관련 섹터로 이제 분류가 돼서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매출을 보시면 일단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굉장히 적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굉장히 적은데 주가는 굉장히 잘 올라요. 무슨 말이겠어요?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출과 상관없이 오르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죠. 매출을 동반해서 쭉 오르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로 매출이 좋아서 오르는 거. 그런데 매출과 상관없이 오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유행에 편승해서 오르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신고가를 찌르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매출이 없는데 그냥 세력들이 작정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면서 올리는 거. 그게 첫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로 매출이 좋아서 오르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래서 먼저 이 매출에 대한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예시로 들만한 게 뭐가 있냐면 CCS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거예요? 아까 유리기판도 사실 반도체가 오르면서 좀 유행이었죠. 뭐 필옵틱스나 이런 종목 오르면서 CCS도 마찬가지로 초전도체에 탑승한 유행에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재료가 좋냐 안 좋냐 이거에 따라서 회사가 더 크게 오르는데, 기본적으로 그럴 만한 회사가 아닌데도 신고가를 향해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수상하게 봐야 되죠. 수상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태성으로 이야기가 돌아와서 태성이 여기서 1차적인 수급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리기판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섹터에 포함된 종목이 한 번은 오를 수 있겠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설명이에요. 한 번은 오를 수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은.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좀 대화가 달라져요. 아까 CCS 같은 경우도 한 번 올랐다가, 차트 다시 볼게요. 자, CCS 같은 경우도 한 번은 오를 수 있어요. 그쵸? 한 번은 이렇게 우연이라도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재료를 받아서. 근데 두 번째부터 오른다. 그리고 여기서 필수적인 요소가 두 번째부터 오르는데 강한 슈팅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분명히 저항이죠. 이 저항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많은 돈들이 몰려들면서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항상 저항은 강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 종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자, 평균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죠. 평균값은 뭐예요? 이렇게 저항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폭락이 나오면 한 방에 뚫기보다는 민기적거리다가 한 번 찌르고 민기적거리다 한 번 찌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량주긴 하지만 뭐든지 어떤 차트든지 급락이 나오면 한 방에 못 간다는 게 평균값이에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저항이 되거든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 회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궁금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뚫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난 재료와 호재가 더불어서 나와도 못 가는 게 이런 자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슈팅을 쏴줘야만 오를 수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공포심이었죠. 아, 무서워요. 근데 강한 슈팅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공포심이 단 1시간 만에 없어지고 기대로 반대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할 사람도 매도를 안 하게 된다. 그래서 강한 슈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세력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CS가 이런 강한 슈팅이 나오니까 더 기대심 때문에 호재가 붙어서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엄청 폭락해서 전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초전도체로 계속 끌고 가기 어렵다라고 저도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급락 나오면서부터 지지선 이탈하면서부터 갑자기 쭉 밀어 올리더니 이만큼 더 올라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슈팅 자체가 비정상적인 건데 세력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태성은 그 정도로 좀 극단적이진 않지만
한 번은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소화하는 이런 그림이 있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저항대를 다시 한번 신고가를 상한가로 강하게 뚫어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크게 가는 차트들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도 어떻게 뚫었습니까? 저항대를 한 번은 이제 뭐 엔비디아가 오르고 반도체가 호황이라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쳐요. 한 번은 뭐 그렇게 오를 수 있다 쳐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수많은 매물들을 끌고 이렇게 롱바디 양봉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이라 할지라도 이런 신호가 나오면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유한양행도 지금 이슈가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재료가 여기서 FDA 승인이라는 엄청난 호재를 받아서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오를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유한양행의 다음에 이제 지금 이후에 이렇게 오르면서 갑자기 또 여길 강하게 돌파한다. 한미 반도체처럼. 그럼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난다, 잘 안 일어난다? 보통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긴 보합을 보내거나 한미 반도체처럼 무거운 주식일수록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한 번에 올리기 세력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지루하게 만들면서 손절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 올리면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CCS나 태성 같은 경우는 우량주가 아니죠. 소형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이 소비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낸 것이고, 여기서 인위적인 개입이 한 번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인위적인 개입이 여기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5일선을 태우는 모습, 양봉이 계속 나오죠. 이게 대시세에서 나오는 특징의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단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으로 이제 일봉상의 그 눌렸다가 강하게 튀어오르는 개념은 이해가 되셨겠죠. 이렇게 오르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움직임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롱바디 양봉 만들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면 차트가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밀리게 돼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뚫었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자, 여기가 저항이에요. 아니, 나도 투자를 해봤는데 저항대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가 뚫는 척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와저스키가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물론 고점은 다 위험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추가적으로 물론 이렇게 갔다가 뚫었는데 곧바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매수의 관점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매수의 관점은 뭐냐? 보통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갔다 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봉이 유지가 되는지, 쉽게 말하면 5일선 위로 단봉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단봉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롱바디 양봉이 나와서 사람들이 환호하면 매도해서 투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봉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건 세력들이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차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여기서 샀더라고요. 5일선 계속 태우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본 거죠. 이런 신호에서 5일선 태우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뭐 이렇게 끌지 않아요. 바로 슈팅 나오거나 이제 절정으로 가거나, 그러면서 이제 절정으로 또 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올랐을 때 제가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을 거예요. 음봉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음봉 나온 다음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나 올랐습니다. 그렇죠? 고점까지 20% 올랐어요. 20%면은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개미가 너무 많이 태워서 그런지 몰라도 음봉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반등도 주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죠. 이후의 흐름은 이제 또 만들어지는 걸 봐야 돼요. 최근에 반도체가 약세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밀리는 부분도 있는데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트가 옆으로 가거나 만들어지거나 다시 한번 돌파,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력들의 평단이, 또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충분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태성은 무조건 재무제표에 의하면, 현금 흐름에 의하면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이 넘는데 절대로 6천억을 유지할 만한 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또 예시로 BHI를 볼게요. 이것도 저 역시도 얼마 전에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설명이. 원전 관련주죠. 원전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태성이랑은 달라요. 태성은 완전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올린다고 하면 얘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는 건 돈이 더 많이 붙어요. 태성은 돈이 많이 안 붙지만 BHI는 돈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움직임에도 한 500억 전후로 돈이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최초로 시그널을 발견했던 건 신고가를 찍을 때였죠. 신고가를 찍을 때.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밀렸지만 곧바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어떻게 가는 걸 볼 수 있냐면 마치 급한 것처럼
강한 슈팅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얘가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물론 여기도 갈 수 있겠다 판단했지만 시장 때문에 밀렸고, 시장 때문에 밀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력이 야 우리 이 종목 보낼 거야. 근데 시장 때문에 밀렸어. 야 그러면 우리 다음에 보내자라고 할까? 아니죠. 시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매가 나와서 밀렸을지 몰라도 얘네만의 스케줄과 재료가 있기 때문에 갈 놈은 바로 보내요. 이 개념도 이해하시는 거죠. 갈 놈은 시장이 밀려도 바로 간다. 그래서 갈 준비가 돼 있던 애가 시장 때문에 밀렸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바로 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게 또 성립이 되죠. 이렇게 저항 갔다가 바로 주저앉는 애도 있는데 버티고 양봉으로 유지됐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 버리는 이런 패턴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일선을 태워서 가는 모습, 오늘까지도 슈팅이 나오고 있죠. 저는 화요일 날 팔았습니다. 이격도를 띄울 때, 연속 양봉이죠. 이격도를 띄울 때 화요일 날 매도를 했어요. 이 매매의 장점은 제 경험상 한 플러스 30% 정도를 노려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매매의 단점은 고점대에서 아무래도 전고점 돌파 이런 매매가 되기 때문에 자칫 물리고 대응을 못하면 마이너스 3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른 판단과 대응이 중요한데 약간은 감각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차트의 평균값을 알아야 돼요. 차트의 일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그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내가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서 중급자 이상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고 시장을 본다면, 또 그리고 종목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주 나오지 않고 드문드문 나옵니다. 섹터가 한번 오를 때 이런 식으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매수한 게 BHI랑 태성밖에 없어요. 왜냐면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그쵸? 이제 긴 박스를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강한 호재를 불러와야 되고, 유행에 탑승을 해야겠죠. 유행에 탑승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돌파할 때 강한 돌파와 또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걸 며칠 동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둔다면 중간중간 한 번씩 내가 원하는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큰 기대 수익을 갖고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매매에서 주의할 점은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 한 비중이 너무 커지고 손절을 오히려 못하게 돼요. 겁이 나서.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매수 매도를 하면 되는데 기대 수익률이 크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해도 수익률이 꽤 괜찮을 거라는 거죠. 자, 어때요? 들으시니까 어렵죠? 네,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설명을 들으셔도 아마 좀 적용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트를 좀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그러면 자세하게 내 몸에 좀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여러분 와저스키 채널 보시면 가입 누르시면 여기 멤버십 있잖아요. 여기서 이건 이모티콘이고 라이브 채팅에서 이 세력주 발굴 분석 영상이 있어요. 이걸 가입하시면 제가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이런 종목이 나올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멤버십 뭐 들어오라고 말씀은 잘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오세요. 왜냐면 이번 기회에 멤버십 분들 좀 집중적으로 교육이나 뭐 이런 좋은 종목들을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 있다면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단번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쉬우면 누구나 다 돈 벌었게요. 근데 누구나 다 여기서 망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실 생각만 하세요. 급하게 가면 최악입니다. 마치겠습니다.